자, 함수의 정의부터 강의 영상 시작할 건데 일단 함수가 뭔지부터 살펴봅시다. 자, 함수가 뭔지, 대응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대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x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 우리 집합 다 배웠죠? 그리고 y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원소 뭐 1, 2, 3 이런 원소들이 이 y에 있는 원소 4, 5, 6에 1의 친구는 5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고 2의 친구가 6으로 이렇게 가고 3의 친구는 4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대응이라고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응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함수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함수를 알려면 일단 세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정의역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치역, 공역, 그리고 세 번째 치역이라는 거. 요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집합 배웠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집합을 할 때 뭐 x라는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뭐라고 해볼까? x라는 범위를 마이너스 1, 0, 1, 2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안에 x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2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y라는 값에다가 1 그리고 2, 3, 4 요렇게 한번 1, 2, 3 그 다음에 뭐 5 요렇게 한번 해볼까? 1, 2, 3, 4, 5 요렇게 다섯 개. 그럼 y라는 이 집합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요 y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4, 5 요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아직 함수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내가 마이너스 1에서 아무렇게나 1에다 연결을 지을 수 없는 법이죠. 그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y는 fx는 x 더하기 1 요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녀석이 요렇게 넘어가는 계산이 바로 x 더하기 1의 연산을 이용해서 넘겨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겠니? x 더하기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0이네? 잠깐만. 함수를 좀 수정합시다. 자, x 더하기 1이 아니라 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요렇게 x 더하기 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요 대응이 x 더하기 2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2를 더해서 1로 요렇게 향하면 됩니다. 또 0이라는 숫자는 2를 더해서 2로 요렇게 향하면 되고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2를 더해서 마찬가지로 3으로 요렇게 대응이 되면 되고 2라는 숫자는 2를 더해서 4로 요렇게 연결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앞으로 대응이다 라고 할 거죠. 대응. 요렇게 그럼 함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의역이 무엇이고 공역이 무엇이고 치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정의역은요. 이 화살표가 출발하는 녀석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배달원이라고 할까요? 배달원. 그리고 여기는 받는 사람, 수취인이라고 해봅시다. 수취인. 그럼 이제 배달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거는 정확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집합 x의 원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x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x의 원소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공역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 공역은 이번에는 도착한 애가 누구죠? 도착한 애가 y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수취인이 y, 받는 애가 y니까 이 받는 녀석 바로 집합 y의 원소가 공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치역이라는 거는 연결된 녀석이에요. 그럼 집합 y 중에서 정의역과 대응된 값이라고 합시다. 대응된
값.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y 중에서 대응된 값이니까 얘는 1, 2, 3, 4. 요 네 개의 녀석만 바로 치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하나만 좀 비슷한 예를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비슷한 예는 또 하나 뭐 있냐? x에서 이번에는 x로 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정의역을 나는 이번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x의 원소 x에서 x로 간다라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이 항상 y1 그런 규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은 아무런 집합이나 와도 되는데 화살표가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이제 정의역과 공역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어진 함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어진 함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정의역이 x가 되는 거고 공역도 x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번에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다 함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 요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함수가 되는 조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어야 한다. 자, 이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렇게 x라는 원소가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공역으로 존재하는데 자, 여기 원소가 1, 2, 3 있고 여기 4, 5, 6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집합 x의 원소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끝났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3이라는 원소가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1번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두 번째 조건은 정의역의 원소가 무조건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한 개씩 대응돼야 한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2가 욕심을 부려서 2라는 원소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두 개로 대응이 됐다고 해봅시다. 2에서 화살표 출발이 두 개를 한 거예요. 5로도 가고 6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한 개씩만 대응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화살표는 하나만 나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마 52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뭐 54페이지까지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예제 5번에 4번과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5번을 보시면 x의 정의역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 y 공역도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4번을 먼저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함수 fx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연결 자체가 이 연결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절대값 x에다가 1을 더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이 마이너스 1을 요 함수 절대값 x 더하기 1에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죠. 플러스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2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2로 요렇게 대응이 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0을 넣어보자. 그러면 절대값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로 대응이 돼야겠죠? 요렇게 대응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응시켜볼까? 1을 대응시켜버리면 절대값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2가 되겠네요. 그대로.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2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너네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쌤, 아까 정의역은 한 녀석에서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나가면 함수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역에서는 이렇게 2로 두 갈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1에서도 2를 선택하고 1에서도 2를 선택했는데 얘는 문제가 없나요? 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함수에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함수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정의역에만 달렸다라는 걸 조금 더 상기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치역은 이제 뭐냐? 연결된 공역의 값이니까 연결된 게 뭐랑 뭐예요? 1과 2. 요게 두 개의 원소만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치역은 1과 2. 요렇게 집합으로 써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도 봅시다. 자, 5번은 함수의 연결이 다르기 때문에 자, 5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대응을 해보자. 자, 이거 다 지우고 대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딱 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거 얼마입니까? 플러스 3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 이거는 2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1 빼기 2의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대응이 지금 3으로 가고 있고 0은 2로 가고 있고 1은 1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연결된 공역은 1, 2, 3 요렇게 세 가지니까 치역은 1, 2, 3 요렇게 적어주면 답이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요거 하는 건데 일단 되게 조건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냐?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완벽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응이 아까 우리가 배운 대응이 완벽히 일치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화살표가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화살표가 똑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게 하도록 만들어 볼 건데 자, 거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앞에 문제는 좀 쉬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9번 볼까요? 9번 09번에 4번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자, 09번에 4번을 보시면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x 뭐라고 되어 있죠? 1,3이라고 되어 있죠. 1과 3이 원소로 갖는 정의역에 대해서 지금 근데 공역이 안 주어졌어, 얘들아. 문제에서 공역이 안 주어지는 경우는 공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 공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역을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역을 실수 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어지는 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fx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fx가 지금 문제가 x분의 3 더하기 2라고 나와 있고 gx는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죠. 그럼 fx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여기 x에 1과 3이 있고 공역의 실수 전체. 자, 그럼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자, 1을 넣었을 때 f라는 함수는 어떻게 지금 대응이 돼야 됩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2니까 5로 대응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번에는 3을 넣어보자. 그럼 3을 넣으면은 3분의 3이니까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3으로 대응이 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치역은
요런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gx도 똑같은 대응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 똑같은 대응이 뭐냐? 이 gx도 1, 3, 5, 3 이렇게 되어 있고 연결이 똑같이 요렇게 돼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요 식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이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을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자.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2a는 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 마이너스 1을 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5라는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b는 플러스 6이 돼야겠죠? 이렇게 a, b를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단원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 봅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요.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얘가 함수가 맞는지 아니면 함수가 아닌지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로 나와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지 우리가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뭐다? 앞으로 우리가 세로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세로선을 긋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요런 fx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세로선을 긋자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x의 값에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y랑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에 어느 값에다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도 무조건 점이 몇 개 생기지? 내가 하나 그으면 점이 하나 생기죠. 여기도 선을 하나 그으면 하나 생기고 여기도 선을 하나 그으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x 값 하나당 y 값이 하나. 자, 이게 결국에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왜냐면 x 값 하나당 y 값이 하나가 돼야 대응이 무조건 하나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응이 하나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이 세로선을 그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함수가 아닌 거를 한번 볼 건데 함수가 아닌 거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그어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함수는요. 내가 y축하고 평행하게 또 세로선을 그어 볼 겁니다. 그럼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뭐 요렇게도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x 세로선당 두 개의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x 값에 두 개의 y 값이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대응이 되어야 우리는 함수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뭐 부가적으로 당연히 x값이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것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갑자기 함수가 이렇게 쭉 그려지다가 요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빵꾸가 났다고 해보자. 그래프가 그려지다 말았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요런 건 정역이 만약에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이 정역 부분이 그려지지가 않은 거죠. 즉 대응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함수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얘도 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봅시다. 자, 4장 여러 가지 함수 단원 할 건데 자, 여러 가지 함수 단원에서는요, 네 가지 서로 다른 함수들을 배우면서 함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좀 파악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첫 번째 함수는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무엇이냐? 1대1 함수는요, 쉽게 말해서 x 값이 다르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라는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이거를 조금 수식으로 써보게 되면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도 다르다 이렇게 수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빠르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x 값이 다르면 모두 다르다. y 값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쉽게 외우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정의를 알아볼 건데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1대1 대응 함수. 자,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요. 조건이 일단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공역이 조금 이쁘게 안 써졌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동일 요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말이 조금 뭔지 잘 안 와닿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1대1 함수랑 이 1대1 대응 함수를 정확하게 조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대1 함수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x 값이 요렇게 정의역이 있고 y의 공역이 요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x의 원소로는 1, 2, 3, 4가 있고 y 공역에는 5, 6, 7, 8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대응이 자 1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1이 5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x 값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2는 5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선택해야 되는 녀석은 6, 7, 8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야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y 값 즉 공역이 중복해서 선택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는 5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 3 같은 경우도 5랑 7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3은 이렇게 8 또는 6으로 갈 수 있는데 8로 가볼게요. 그럼 마지막 4는 선택지가 없죠. 6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공역이 있는데 5, 6, 7, 8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9도 넣고 10도 넣고 그러면 5, 6, 7, 8, 9, 10이죠. 요렇게 공역이 자, 그럼 똑같이 이번에 대응을 해볼 건데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1은 5를 선택했으면 2는 5를 선택할 수 없고 나머지 아무거나 그리고 3도 아무거나 이렇게 5하고 7을 제외하고 4도 이렇게 선택을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치역은 뭐죠? 치역은 선택된 공역이니까 치역이라는 거는 5 그리고 7 그리고 9 그리고 10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치역은. 근데 치역을 보니까 그러면 원소가 5, 7, 9, 10 이렇게 네 가지인데 공역은 지금 몇 가지냐면 공역은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동일할 때 그때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어떤 모습이냐? 1대1 대응은요. 요렇게 지워버리고 요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을 했을 때 이 공역이 전부 꽉 채워져서 요렇게 연결이 다 될 수가 있겠죠.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남는 거 없잖아, 공역이.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로도 한번 알아봅시다. 요렇게 우리가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함수 그래프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x축, y축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x축, y축 그려보시고 함수를 내가 요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일단 이거 함수 맞죠? 왜냐면 함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쌤이 세로선을 그었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무조건 하나에만 점이 찍히도록 그려지는 게 함수라 그랬죠?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요. 무슨 선을 그으면 되느냐? 얘는 가로선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가로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로선을 그어보면 우리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한 방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중복되는 근이 안 생기면 되는 겁니다. 중복되는 점이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지금 하나만 y의 어느 값에다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도 무조건 계속 하나에만 이렇게 점이 찍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1대1 함수가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 이런 2차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들아 중복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중복되는 점이 생겨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x값이 지금 다르잖아. 여기 있는 x값하고 여기 있는 x값하고 다른데 y값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되는데 y값이 같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래프로 보는 1대1 대응 함수를 봅시다. 자,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함수를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요렇게 그어진 1차 함수, 요거 1차 함수랑 두 번째는 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걸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fx랑 요 gx에 대해서 누가 1대1 함수고 누가 1대1 대응 함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직선을 그리면요, 얘들아. 수직선에 있는 이상 공역이랑 정의역은 정의역도 마찬가지고 공역도 마찬가지고 수직선을 그린 이상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따로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일단 무조건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fx랑 gx는 둘 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그어도 무조건 하나의 점밖에 만나지 않으니까 둘 다 1대1 함수예요. 맞죠? 둘 다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근데 fx 같은 경우는 공역은 그럼 실수 전체라고 쌤이 말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fx 그래프가 그어지고 있는 범위가 바로 치역의 범위가 되는 건데 얘는 y축 끝부터 끝까지 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역 또한 뭐가 되는 거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다 그려지고 있거든요. 아래서부터 위까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y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치역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는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그러면 치역이 음수 쪽에는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동일해야 쌤이 1대1 대응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동일한 거는 요거밖에 없다. fx가 1대1 대응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1대1 대응. 얘는 뭐다 그러면은 그냥 1대1 함수만 되는 겁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역이 여기 부분이 치역이 여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한번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쉬운 상수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수함수라는 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y는 k 요런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1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배웠는데 y는 k라는 그래프. 그러니까 y라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3이다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냐면 y가 요 3에 대해서 전부 다 찍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x, y 이렇게 봤을 때는 모든 정의역이 모두 다 하나의 뭐 3, 4, 5가 있으면 하나의 값으로만 몰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몰빵.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런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정의역의 원소들이 하나씩만 대응이 된 거 맞잖아. 그지? y로 몰렸을 뿐. y로 몰리는 거는 전혀 함수라는 거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상수함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은 항등함수를 봅시다. 자, 항등함수는 무엇이냐? 항등함수는요. 아주 쉽게 말해서 y는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x의 값에 어떤 걸 정의역을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정의역을 대응을 시켰는데 그 값이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역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x 정의역이 있고 y 공역이 있는데 1, 2, 3, 1, 2, 3 있으면 1은 무조건 1로 가야 되는 거고요. 2도 무조건 2로 가야 되는 거고 3도 무조건 3으로 가는 요런 거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는 y는 x가 있다. 근데 물론 y는 x가 아닌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0하고 1밖에 없다고 해보자. 공역도 0하고 1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해볼까? fx를 이 함수를 x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x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을 제곱하면 0이고 1을 제곱해도 1이죠. 그러니까 얘도 정의역과 공역이 이런 상태면은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조건 얘는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8쪽에 14번에 2번 보세요. 문제. 자, 이거 보시면 x에서 y로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녀석이냐면 ax 더하기 b래요.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돼야 한대 얘들아.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a랑 b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x의 범위를 보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공역의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네요. 이게 지금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니까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면은 이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겁니다. 해당하는 범위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여기고 1이 여기니 마이너스 1은 여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여기 y 그리고 4. 그럼 얘들아 x 값의 범위가 지금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쌤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4까지 이렇게. 그럼 뭐 무슨 모양이 생기죠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어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요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 ax 더하기 b라는 요 함수는요. 요 직사각형 내부에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ax 더하기 b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요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볼까? 이 직선이 요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까?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 범위는 요게 공역의 범위죠. 요게 이제 공역의 범위인데 치역이 지금 어디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요 두 점을 이어서 그려진다면은 치역은 여기 사이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려진 범위. 요게 바로 치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공역과 치역이 어때요? 다르죠. 이렇게 그려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그래프가 끝과 끝을 무조건 이어주도록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과 끝을 이어지도록. 무슨 얘기냐?
여기서 문제에서 일단 이 A의 부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A가 뭐예요, 얘들아? 요 A의 부호는 기울기입니다. 이 A의 값은 기울기예요. 근데 그 기울기 A의 값이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A가 0보다 크면 올라가는 직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내려가는 직선이 요거를 가득 채우게 그려주려면 요 점, 요 직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있죠?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주도록 요렇게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렇게 직선이 그려지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냐면 요게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6이죠? 여기. 그리고 y 값은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6,4. 이번에 요 점은 x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y 값도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4랑 마이너스 1,1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뭐 물론 이렇게 두 개 기울기 구해서 해도 되고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쌤이 그럼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6,4를 지나야 되니까 요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의 대입을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4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b라는 식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럼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빼볼게요. 그러면은 5는 마이너스 5a가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24번에 2번에서는 이렇게 a랑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를 알아볼 건데 일단 몇 가지를 알아볼 거냐면 첫 번째 기본적인 함수, 두 번째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 네 번째는 상수.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들아 정의역과 공역을 주어져.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x의 정의역은 1, 2, 3 이렇게 주어지고 공역은 3, 4, 5라고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개수부터 한번 세봅시다. 이 정의역과 공역을 이용해서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요 1이 세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어. 아무 제약 없지, 그지? 그래서 3를 선택해도 되고 4를 선택해도 되고 5를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3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경우의 수가 3개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어주세요. 이렇게 4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는 선택지가 어떻게 됩니까? 2는. 자, 2가 3, 4, 5 중에 뭐 제약이 걸리는 게 있나요? 2도 없죠. 4를 선택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함수라는 거는 그냥 x 값에서 대응이 하나씩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도 선택지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도 선택지가 세 가지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 3도 선택지가 몇 가지냐면 얘도 똑같죠. 똑같은 원리로 선택지가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냐? 27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함수의 개수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 공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에 뭐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살짝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공식으로 하기 좀 어려운데 조금만 바꿔볼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죠. 그리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4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의 3승이 됩니다. 요 녀석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요 공역의 r이라고 합시다. 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r 그리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추출할 수 있죠? n의 r승이다 요렇게 이게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n은 공역의 개수 그리고 r은 정의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1대1 함수 봅시다. 자, 1대1 함수는요, 조금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냐?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x의 원소가 1, 2, 3, y의 공역의 원소는 1, 2, 3,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똑같아요, 함수랑. 왜냐면 아무 제약이 없지. 그래서 2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제약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공역에서 2를 선택을 받았잖아. 그지? 2는? 그러니까 얘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 3, 4. 내가 세 가지로 줄었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 줄어서 세 가지. 그러면은 2도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자. 요렇게. 2 빼고. 자, 그러면은 선택받은 게 2개로 늘었네? 그러면은 우리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밖에 안 남았어. 2개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대1 함수는요. 사실 공식이라고 보기 조금 그렇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줄여주셔서 정의역의 개수를 소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이거 공식으로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볼까? 1, 2, 3, 4, 5 공역은 5, 6, 7, 8, 9. 자, 이 녀석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5. 그리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하나 줄겠죠? 하나 주니까 4가지.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줄죠? 그러니까 3가지. 이렇게 계속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1대1 대응은요. 마지막이 무조건 1이 와야 돼요. 곱하기. 1대1 함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마지막에 이렇게 곱하기 1까지 온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지랑 둘이 구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수함수 볼게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자, 상수함수는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 그럼 상수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의 값으로 몰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역의 원소가 지금 4개가 있죠. 그죠?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몰빵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3으로 몰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이렇게 몰빵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공역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공역의 개수를 아까 n이라고 정의했죠?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n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쉬우니까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세요.